찬바람이 불어오는 1월의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만남을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둥이 보호자 이혜진입니다. 예, 저는 남편 최진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올해로 18살이 된 순둥입니다. 둥이가 저한테 올 때부터 4살 정도 됐었는데 제가 22살 때부터 한 12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네. 우리 남자분이 둥이를 처음 만난 게 언제쯤이세요? 저는 거의 노묘 때 만나가지고 한 2년 전에 만났어요.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딱 접했는데 엄청 노인네라가지고 움직임도 느리고 근데 또 하는 짓은 되게 사람 같아가지고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해가 지날수록 둥이의 잠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고 스크래칭하는 것도 버겁죠.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이게 되는 못 하나 쉬운 게 없어진 나이. 배가 고파도 사료보다는 쉽게 삼킬 수 있는 물을 자주 찾게 된답니다. 좋아하는 사냥놀이를 애써 외면하기도 하는데요. 신기가 불편해졌다. 그렇다고 싫은 건 아닙니다. 다행히 최근엔 면봉에 빠져 있죠. 네, 둥이는 노묘입니다. 원래 이름이 둥이에요? 순둥이라고 불렀었는데 얘가 처음에 저한테 올 때 6kg였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8kg가 돼서 뚱뚱해져서 뚱이라고 부르게 됐었어요. 지금 둥이가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죠? 둥이가 지금 저번에 쟀을 때가 3.85 정도? 한 150g 정도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또 안 재본 지 꽤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말 나온 김에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데요. 먼저 보호자부터 확인. 이어서 둥이의 무게를 재봐야겠죠? 쉬면서 하나 허리 어깨 뒤로 77.7 4kg네? 딱 4kg. 너 쪘는데? 왜 쪘어? 지금 포동포동하잖아. 원래는 8kg까지 나갔었는데 몸무게가 3.6kg까지 빠져서 입원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둥이는 체중 유지 4kg로 해야 되기도 해서 좀 오래 굶으면 억지로 먹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둥이가 밥그릇만 준비하면 미리 도망부터 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둥이가 밥을 잘 안 먹는 걸까요? 뭘 먹을까요, 이번에?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소고기, 오케이. 소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잖아. 매번 식사 때마다 고르시는 편이세요? 그냥 바로 전에 먹었던 것도 그 다음에 주면 안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 뭘 먹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식사 때마다 고민 삼매경. 오늘은 소고기로 도전해봅니다. 안 먹은 지가 좀 오래돼서 혹시 이건 먹어줄까 싶어서 먹여보려고요. 기대 반, 걱정 반. 둥이에게 다가가는데요. 과연 잘 먹을까요? 뚱아, 밥 먹자. 일어나봐. 한 번만 먹자. 뚱아, 한 입만 먹어봐. 손가락으로 한 입 떠먹여보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입맛에 안 맞아서 네. 밥을 잘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잘 먹었었던 캔들만 제가 모아서 사놓은 건데 이제 줄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서 사실 상황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오늘 소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상황.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경우 아주 단호하게 하나를 더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선택한 다음 메뉴는 닭고기 생식. 이번엔 조금이라도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녀석. 억지로라도 맛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입을 먹여서 먹여보면, 먹이고 맛을 보면 그때부터 먹을 때도 있고. 다만 먹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뿐이죠. 지금 안 먹으면 또 아프려고. 이렇게까지 되면 할 수 없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새 것이나 다름없는 사료들. 이렇게 남은 것들은 네. 보관하셨다가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한 번씩 더 시도를 할 때도 있고 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버리는 양도 사실 상당해요. 이제 습식이다 보니까 벌레도 꼬일 수 있고 안 먹고 얼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얼린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한 달 정도 먹이면 이 정도 쌓여요. 안 먹어서 버리는 것들은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먹었으면 좋겠네요. 둥이가 아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 돌보고 12년 동안 정말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고 잘 살다가 제 아가가 먼저 가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12년이라는 시간을 보호자와 함께한 또 다른 반려묘 아가. 특히 둥이와는 가족 그 이상이었죠. 2018년 9월 아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가가 떠나고 나서는 이제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이제 계속 먹은 걸 토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다음 날 출근 전에 둥이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한창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언제든 허기를 달랠 수 있게 사료와 물을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이거는 캐스틱 잘게 잘라서 주는 건데 이렇게 둥실학을 해놓고 가면 알아서 한 끼 정도는 챙겨 먹을 수도 있어요. 엄마 돈 벌어올게. 둥이는 인사할 기력도 없나 보네요. 이제는 잠들어 있는 둥이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도 익숙합니다. 녀석의 건강을 챙기느라 집에서 5분 거리에 사무실을 새로 구했다는 보호자. 오영아, 알았대. 뭐하고 놀았어? 이 녀석이 뽀양이 같죠? 뭐하고 놀았어? 수줍어하는 요 녀석이 라떼고요. 사무실에도 고양이들이 있네요. 이게 옥상에 누가 어미 고양이를 버리고 갔는데 그 낳은 새끼들 중에 2마리 정도가 조금 아픈 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임시 보호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픈 녀석들을 위해 식사를 챙겨주는 일입니다. 집에서 둥이가 남긴 사료들도 뽀양이와 라떼의 몫이죠. 이리야.
밥을 먹인 후에는 치료도 해줍니다. 네. 잠깐만. 눈에 약만 넣자. 눈에 약만. 눈, 뿅. 눈, 뿅. 와, 일 한번 시작하기 정말 힘드네요. 멀고도 험한 집사의 길, 일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시계를 되게 자주 보시네요. 네. 둥이 밥 줄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서. 둥이는 3-4시간 간격으로 먹는데 자정 새벽 3, 4시, 새벽 6시 정도, 그리고 9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한 번,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 그러니까 자정에 먹고 3시간 간격으로 대충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안 먹으면 안 주기도 했죠. 근데 이게 안 주면 공복토를 괴롭게 하니까 아, 이게 먹여야 되는구나,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구나 싶어서 안 먹는 애기 쫓아다니듯이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게 됐죠. 집에 혼자 남은 둥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잠에서 깼는지 어슬렁거리는 녀석. 녀석이 향한 곳은 현관입니다. 한참을 울다가 허기가 졌는지 보호자가 출근 전에 챙겨놓은 사료를 먹는 둥이. 녀석 그래도 뭐라도 먹어서 다행이네요. 먹었으니 이제 또 자야죠. 아이고 오셨어요. 둥이야. 먹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오자마자 식사부터 챙깁니다. 일하다 이렇게 오시는 게 번거롭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일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또 제가 없으면 밥을 안 먹고 힘들어해서 아무래도 조금 감당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둥이도 제 말하면 옵니다. 뚱아! 뚱이야! 어르신께서 소변이 마셔. 방귀도 뀌었으니 밥을 먹여볼까요? 한 입만 먹자. 근데 진짜 한 입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일게. 아. 일단 입안에 넣는 데는 성공. 힘겹게 삼켜보지만 이번에도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먹어봤는데 네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 아이고. 아우 싫어. 그 정도로 싫어? 자리를 피하는 녀석. 고양이 이기는 집사는 없죠. 알겠어. 이거? 아니야. 알았어. 안 먹일게. 실패. 이번에도 식사 대신 둥이가 선택한 것은 물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걸 주면 그냥 물로만 배를 채워요. 배고차. 가스가 좀 차 있어서 잘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혹시나 속이 불편할까봐 장 마사지도 매일 해준다는데요. 살이 쪄서 뚱이일 때도 지금처럼 둥이일 때도 언제나 보호자에겐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그날 밤 둥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이 쩍쩍거리는 게 불안한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봐봐, 게스틱 먹는 게 아니었어. 습식 먹었어야 됐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 토하네. 물을 많이 먹고 먹어서 그런가? 하루를 먹어서 그런가? 오래 굶겼나. 그치, 나 자느라 이렇게 밥 먹자. 하루 되니까 저거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 저막 욱욱대면은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저 우부소리 들으면 놀라기도 하고. 자. 아이고. 빨리 먹여야겠다. 이러다 식도 상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먹는다고 안 먹였더니 야, 이 정도면 그냥 억지로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일단 습식은 먹으면 탈을 안 나니까 억지로 먹여도 얘가 먹기 싫어해도. 지금 뭐라도 먹어야 돼. 속 끓여. 싫지. 일단은 둥이가 18살이고 사실 언제 눈물 나려 그래. 언제 인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속상하고 힘들더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고 싶고 있고 싶은 만큼 있다 가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루하루가 둥이한테 되게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보호자의 진심 어린 바람을 듣고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지금 필요한 건 노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둥이는 잠시만요. 여기서 이름은 둥이고 아, 네, 한때 잠깐 뚱뚱했어서 뚱이라고 부르고 18살이에요. 18살이요? 야,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됐죠. 사람으로 하면 이제 한 90이 다 돼가네요. 네. 그러면 오늘 사연 신청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세요? 둥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좀 음, 스스로 밥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저처럼 대학생 때부터 키웠던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쯤 돼서 이제 그때 키웠던 고양이들이 거의 둥이 나이 정도 될 텐데 그쵸. 네, 그 노령묘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둥이 상태를 조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입이 아파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입 상태가 좀 어떤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짠! 짠짠! 오, 불안해. 어이구. 식사를 거부하는 원인부터 찾아야겠죠. 둥아, 아 해보렴. 이가 진짜 한 개도 없네요. 네. 그래. 아, 입안 상태가 궁금한데요. 얘는 언제부터 없었어요? 15살 때부터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이 든 고양이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그거는 치아 자체가 치석이 좀 심하고 잇몸 염증이 심하면서 녹아내려서 빠진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치아 관리를 하면 이가 그냥 그렇게 막 빠져나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애들이 구강 안에 염증이 심하면 요 네. 턱 밑에 림프절 만져보면 여기가 좀 붓거든요. 사람들 입 헐기만 해도 붓잖아요. 근데 지금 만져보면 림프절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괜찮고 네. 근처 림프절들도 붓진 않아서 지금 입 안에서 막 염증이 심하게 있거나 한 상태는 아니에요. 다행히 입안은 건강합니다. 어떻게? 누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스트레스. 오, 스트레스. 짜증나. 아, 귀찮은 양반일세. 어? 어디 가나? 화장실 갈라나? 소변 보나 보다. 가끔 이렇게 소변 보러 들어갈 때도 보실 게 들어왔는데 자세만 취하고 그냥 나온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방광염 있는 경우에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서 들어왔는데 감자 생성이 안 됐다. 이거는 이상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야, 이거 너무 잘하셨네요. 이거 딱 화장실 출입구 다니기 편하게 이거 해주신 거잖아요. 네, 들어가기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 원래 이제 노묘 됐을 때 첫 번째로 배변 배뇨 실수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데 그때 가장 많은 문제가 화장실이 접근이 힘들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어느 날부터 배변 배뇨 실수를 한다. 그랬을 때는 화장실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은지랑 가는데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 이제 가는 길이 높다 아니면 뭐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쭈그려 앉을 때도 아프고 넘어갈 때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 참다가 에이 그냥 여기도 괜찮은 것 같다고 여기다 그냥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화장실 공간은 집에서 고양이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의 소우주. 네. 네.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치워주세요? 이제 회사 가기 전에 하고 갔다 와서 하고 잘 때. 딱 그 정도. 좋아요. 횟수 좋고요. 지금 한번 치우면서 좀 봐도 될까요? 지금부터 둥이의 소우주가 공개됩니다. 아이가 혹시 정말 참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았다가 소변을 한 번에 보는 경우에는 개수는 줄어들고 크기가 엄청 커져요. 네. 이거 이제 2배, 3배만한 거가 한 번에 그냥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노령묘는 신장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오줌이 이제 농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감자 크기가 갑자기 커져요. 소실이 되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배변도 변 상태 이제 맛동산도 치울 때 보면 때때로 달라요. 좀 오락가락하죠. 네. 끈 소리가 나요, 사람처럼. 약간 이제 변비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힘들게 보는데 설 쌓인 경우도 있어요. 가스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변 볼 때 이제 약간 배가 아픈. 배가 아팠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끙끙거리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령묘가 되면 생각보다 젊었을 때처럼 그냥 변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이렇게 관절들,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게 아파가지고 한번 그 쭈그려 앉는 자세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리를 엄청 떨더라고. 네, 힘은 온 힘을 다 주는데 다리도 아프고. 그 밥을 힘들게 먹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변을 보러 가서 힘 주느라고 토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노령묘들은 배변하다가 그때 힘 주다가 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밀어내야 되니까. 근데 방금 먹었잖아요. 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위로 이제 밀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딱 치웠어요. 치우러 왔어요. 오늘 왜 변이 없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변비. 근데 그 변비 상태가 이틀, 3일 되면 그것 때문에 관장하러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묘들이 노령묘들이 특히 많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다 파내야 되거든요. 사람이랑 똑같네.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괴롭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차라리 중간중간에 변을 잘 볼 수 있는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식사 거부의 비밀부터 밝혀볼까요? 오늘 아침 몇 시에 먹으셨어요? 오늘 아침 8시쯤에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아침 8시? 그러면은 시간이 꽤 지났네요. 지금 뭐 공복된 시간도 상당히 긴데 그렇다고 항상 또 토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쵸? 맞아요. 이게 공복성 구토가 네, 이게 그냥 장이 좀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구토를 했을 확률도 상당히 있네요. 일단 한번 아이 기호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사료들 조금 몇 가지 종류 그리고 원래 먹던 건사료 그리고 다양한 습식과 생식까지 둥이를 위한 발첩반상 대령이요. 자 먹자라고 말해요. 자, 밥 먹자. 한상 차림입니다. 오 반응이 있는데 아유, 뭘 이런 걸 다. 냄새 다 맡고 둥이의 선택은? 새로운 거. 골고루 다 먹어봐. 심지어 이렇게 꾀작거리지도 않아요. 자,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둥이는 기본 기호성 자체가 건식으로만 먹는 거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아이예요. 식사를 거부했던 건 습식 사료였기 때문이네요. 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가 약해지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약물을 잘 활용하는 거.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 질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처럼 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달래면서 이렇게 좀 손잡고 관리하면서 가는 거라서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한 25살까지 둥이 25살까지 좀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묘일수록 건강 검진은 필수. 둥이도 예외일 수 없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김쌤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그 다음에 췌장염 상태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음파상 아이 장벽에서 이제 만성염증, 염증성 장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엑스레이상 이런 관절부들에 또 문제 있는지 같이 확인할 거거든요. 대기실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병원은 언제 와도 무섭다오. 둥이가 노묘인 만큼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녀석의 구토가 잦았던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힘들었다오. 결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걱정했던 게 구토하고 설사하는 거, 평소에. 항상 좀 장이 약하다고 생각한 그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즈라고 그 고양이에서 염증성 장병증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건사료를 먹으면 자꾸 토하고 배에 가스 차고 설사를 하고 이 모습이 있었던 거고, 대신에 습식을 먹으면 조금 그래도 편해 보이기는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이제 저알러지 처방식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일단 일주일분 정도 약을 처방을 오늘 할 거고, 먹는 상태에서 식이 자체도
저알러지 사료, 처방식을 같이 해가지고 아이 상태를 좀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좀 심각하게 관찰이 되는 거는 팔꿈치 부분이 앞쪽 팔꿈치요? 네, 앞쪽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관절은 이렇게 매끈한 면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 울퉁불퉁한 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염증 때문에 관절염이 되게 심한 상태고 생각도 못했어요, 앞쪽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걸을 때 쫄뚝쫄뚝하다고 느낀 게 뒷다리가 아니라 앞다리였거든요. 네, 지금은 앞다리는 완전 그래서 내려줄 때도 그냥 좀 네, 수평 상태에서 내려주는 게 더 좋고요. 뒷다리 쪽이 관절이 많이 안 좋으면 아이들이 배변 배뇨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앞다리는 밥 먹을 때 자세. 특히나 밥그릇 높이가 낮으면 먹을 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높이 조절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 어디요? 엄마야, 감사합니다. 똥이 지쳤어. 조금 더 제가 예민하게 검사했었으면 좀 더 미리 관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몰랐던 게 아쉽기도 하고. 둥이는 좀 똥이 지쳤나 봐요.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그냥 자고 싶은 것 같아요. 보호자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몸을 일으켜 세우는 녀석. 어이구 힘들었어. 정말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없어도 해야죠. 저랑 앞으로도 오래 같이 살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